마이크를 안 켜고 했네요. 예, 비틀기를 좀 해서 어제 오늘 날씨가 뭐 겨울비라고 하기에는 거의 봄 같은 그런 느낌의 봄을 알리는 비인가 봐요. 뭐 할 정도의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럴 때는 먼저 좀 가볍게 움직이고 그리고 명상을 숨을 마시고 내쉬는 게 많이 도움이 돼서요. 지금 허리를 좀 보호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순환에 많이 도움이 되는 태양체기까지를 좀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몸을 좀 비틀어서 숨의 길도 열지만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어제 오늘 계속 이 패턴을 하고 있죠. 날씨가 5도에서 10도 정도 차이가 계속 날 때 몸의 상태나 마음의 상태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요. 지금같이 가볍게 몸을 좀 풀고 숨이 좀 깊게 들어가게 숨의 길을 연 상태로 합니다. 기본 비틀기로 몸의 균형을 좀 맞추고요. 에콜스 비틀기로 좀 더 안쪽까지 균형을 맞추고 노폐물을 빼냅니다. 어제 이제 그 자세를 바꾸어서 마사지를 했는데 아주 오랫동안 어깨가 막 아프셨던 분이 마사지 지난번에 할 때는 물론 좋아지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좋아지진 않았어요. 근데 긴장이 다 풀렸습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 자세에서 조금 더 섬세하게 마사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면서 카이로프락틱 그다음에 마사지를 이렇게 좀 더 섬세하게 좀 구분해서 보다 보니까 그 방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마사지 방법에 있어서는 그전에 하셨던 거랑 크게 차이는 없지만 몸의 각에 따라서 깊게까지 좀 이렇게 마사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어제 했는데요. 영상으로는 남겨드리기가 조금 불가능해서 뭐 문화센터 수업에 못 오셨던 분들은 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이걸 가지고 내 엉덩이를 문화센터 수업에 못 오셨던 분들은 일요일 특강에라도 오시면 뭐 어떻게든 좀 전달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의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서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었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좀 태양체위 비틀기 허리 강화하는 동작 이렇게 방법을 통해서 조금 땀이 성글성글 맺힐 수 있게 그리고 이렇게 관절이 있는 데가 좀 촉촉해질 수 있게 그리고 숨 들어가는 길이 좀 부드럽게 열릴 수 있게 움직이시고 교호흡을 부드럽게 합니다. 그리고
명상에 들겠습니다.
삶 속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일상에서의 움직임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미지를 따라가는 삶은 이미지가 변할 때마다 흔들리고 두려움과 불안함, 초조함을 따라가게 됩니다. 내면에 집중하는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감각과 감정이나 욕구, 욕망이 받아들이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내면의 밝고 따뜻한 신성함에 기대게 됩니다. 내면에 집중할 때 고요함은 선물처럼 다가오고 고요함 속에서의 지혜로움은 밝게 빛나게 됩니다. 지혜로운 선택은 스스로를 만족시키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만들게 합니다. 지혜로운 선택은 겸허함 안에서 가능하며 겸허함은 나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가능해집니다. 겸허함은 스스로가 어리석고 항상 기억이 왜곡될 수 있으며 감각과 욕구, 욕망이 좋아하는 쪽으로 본능적으로 따라간다는 걸 진심으로 이해하고 매 순간 제어하고 조절해서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겸허함은 조심스럽고 항상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늘 스스로의 기억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걸 진정성 있게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원망을 하거나 밀어내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만 낳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거나 짜증이 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일어나며 화가 일어날 때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기에 이 거칠고 어두운 감정이 찾아오는지를 잘 정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책을 좀 읽어볼까요? 컨디션이 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일요일 이번주 영은주 선생님 카톡 주셔서 이제 지금 한 6분 정도 이제 오신다고 돼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그 일기예보가 바뀌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요일 아침에 눈이 올 확률이 높아가지고 일기예보가 지금 한 3번 정도 바뀌었거든요, 계속. 근데 일요일 아침에 눈이 오는 게 바뀌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번 주 일요일에는 좀 만나 뵙는 게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내일 새벽에 결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멈춰가도 좋다 해서요. 이제 그러면 왜 잠시 멈춰가도 좋은지 그 사례에 대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중견 제조회사의 CEO인 아바니는 늘 동분서주했습니다. 줄줄이 잡혀있는 미팅에 참석하느라 미팅 내용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전력도 제대로 짜지 못했습니다. 3년 전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계속 이런 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와, 그냥 계속 뭔가 막 쫓기는 느낌이 막 있죠? 한 두 줄 사이에. 일에 쫓기고 상황에 쫓기고 막, 나 이거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누적되자 잦은 탈진과 복통을 일으켰고 위궤양도 의심되었습니다. 아유,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게 너무 리얼리티 있게 다가오는데요. 결국 아바니는 자신의 일정에 잠시 멈춤을 미리 계획해 두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현재의 순간에 정신을 집중하고 몇 분이라도 자신의 생각과 느낌, 주변 환경에 주목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제가 마지막에 2분 집중 명상 문화센터에서 할 때 꼭 하는 이유 중에 그 2분 집중 명상을 24시간 이어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잠깐 멈춰서 나 지금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 거야? 나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이 느낌이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야? 내가 이거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지? 그럼 이거는 뭔가 합리화도 안 되고 객관적이지도 못하고 그냥 뜬금없이 찾아오는 어떤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창발되는 그리고 섬광처럼 일어나고 폭류처럼 쏟아지는 그 감정에 내가 지금 흘러가 버리고 있네? 약간 이렇게 보면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걸 잠깐 이분이 이제 시도하신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바니는 잠시 멈춤, 그 방법이 바쁜 근무 일정에서도 성찰과 판단에 유익하다 등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라는 건 기본적으로 한 일주일을 매일 시도해 보시고 그러다 보면은 일주일이 좀 지나가고 나면 한 달까지 이렇게 쭉 밀고 가는 힘이 생기고 한 달쯤 지나다 보면 약간 할까 이런 느낌이 있지만 3개월까지 쫙 밀고 가다 보면 이게 바이오리듬 자체가 바뀌어 버리니까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는 아울러 평정심을 찾은 아바니는 날마다 잡초처럼 올라오는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막 압박감이라든지 불안하고 초조한 거는 사실 가치 없다. 이거를 잡초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그거는 뽑아내야 되는 거죠. 필요 없는 압박감 뽑아내야 되고, 그리고 필요 없는 어떤 긴장과 두려움 뽑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잡초를 정리해야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 아주 정돈되고 말끔한 그래서 아주 깨끗하고 청정한 그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미팅과 미팅 사이에 그 잠시 멈춤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스트레스가 줄었고 복통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러니까 미팅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그 사이에 어떡하지? 나 뭐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잘할 수 있을까? 나 제대로 한 거야? 안 한 거야? 막 계속 압박과 스트레스와 긴장을 놓치지 않고 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내가 이게 뭘 보고 있지? 그래서 계속 맴돌기 때문에 특히 글 쓴 거 같은 경우 타인에게 주고 그것을 이렇게 정리하게 이렇게 보면 그러면은 이게 인제 뭔가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좀 캐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타인이 좀 무슨 얘기지?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인제 계속 내가 반복하고 특히 이게 논문 볼 때 그래요. 제가 논문 생각하다가 말이 중간에 끊겼는데요. 논문 볼 때 이렇게 막 보고 진짜 수백 번을 보거든요. 특히 책 쓸 때도 반복해서 보다 보면 이게 너무 이상한 게 오자 탈자도 안 보여요. 그래서 타인한테 이거를 잠시 멈춰서 나는 잠깐 멈추고 타인한테 이렇게 딱 주면 오자 탈자 이상한 글 막 이게 막 쭉쭉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면 '아 나 이거를 놓쳤지? 이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되는 게 계속 긴장감으로 이렇게 조그만 그 아주 작은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시각에서 더 시각을 넓히지 못하니까 인제 그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바니처럼 우리도 잠시 멈추고 돌아보면 하던 일이 눈에 잘 들어오고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잘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멈추고 약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다른 시각이라는 건 내 시각이 아니라 상대방의 시각 그리고 함께하는 인연들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넓게 볼 수도 있구나. 아 이게 좀 더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었네. 이런 게 다 인지가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발 물러나서 멈출 때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고 현재 순간에 벌어지는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잠시 멈춤을 통해 일상에서 기쁨과 풍성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멈춤을 하려면 아무 때나 멈춰서 몇 번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잠시 멈춤에 대한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거나 짧은 명상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취미에 몰두하거나 차를 한 잔 마셔도 좋습니다. 정신을 차분하게 가라앉힌 다음 편안하게 성찰할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시 멈춤은 유용합니다. 어려운 대화나 상황을 앞두고 있거나 힘든 결정을 해야 할 경우 잠시 시간을 내서 천천히 3번 심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을 때도 잠시 멈춤을 합시다. 그 순간 차분히 주목해 보세요. 나도 무언가에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 때 잠시 멈춤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정신이 돌아오고 실제로 감당할 만하다는 느낌이 깨달음이 생기게 됩니다. 잠시 멈춤은 대인관계에서 더욱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감정의 방아쇠가 쉽게 당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트리거 포인트가 딱 있죠. 나 저 얘기해서 이래. 이러고 확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야말로 무절제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그 대가가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당신도 가족이나 친구에게 홧김에 독한 말을 내뱉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홧김이죠. 트리거 포인트가 딱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은 폭류하고 섬감처럼 번뜩거리며 나타나고 이게 거의 미치광이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프로이트에 의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절제하게 그냥 이렇게 어떤 방어막 없이 훅 그냥 던져지는 거죠. 그리고 그 대가가 큽니다. 당신도 가족이나 친구에게 홧김에 독한 말을 내뱉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독한 말을 하고 나면 그 대가는 어때요? 친밀하게 이렇게 맞닿아 있으니까 계속 오겠죠. 근데 그걸 잠시 멈추어라. 그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약간 얘기할 때는 어떤 톤에 있어서도 "잠깐 멈추고 보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방법은 명상을 하거나 심호흡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그냥 가볍게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움직임을 조금 다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움직임이 달라집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게 인제 아침에 인제 막 근력 운동하는 게 좀 불편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태양체위 그리고 불편하실 수 있는 부분을 좀 고정화시킬 수 있는 허리 운동 그리고 뭔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거 요렇게 한 10분 정도 가볍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심리적인 부분이나 마음의 흐름에 있어서도 조금 다른 부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극히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인제 가까운 사람의 경우에는 트리거 포인트 방아쇠가 왜 금방 당겨지냐면 잘 알아. "아이 내가 경험했어." 라는 어떤 선입견으로
그냥 내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민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다른 부모처럼 질풍노도의 사춘기 아들에게 감정적으로 맞불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춤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그죠?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아들한테 그냥 훅 너는 말이야 하고 딱 들어갈 때 아니 이건 아니지 하고 잠깐 나 지금 뭐 생각하고 있는 거 왜 짜증나? 뭐 그게 화낼 일이야? 내가 아들이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봐. 그거 정말 싫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한 10초도 안 걸리잖아요. 근데 그걸 진정성 있게 당신이 아들이었을 때를 생각해봐. 당신의 아들은 그 얘기 듣기 좋아할까? 내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 멈추면 그 말 안 하게 되죠. 그 10초는 아들과의 평생과의 그 관계를 아주 좋게 만들거나 아니면 완전히 등 돌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죠. 나도 다른 부모처럼 질풍노도의 사춘기 아들에게 감정적으로 맞불을 놓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있잖아요. 아마 아이들 키우는 분들은 극히 공감할 텐데 맞불 정도겠어? 야! 하고 나가면서 네가 하나를 던졌으면 난 100개를 던지니까 다음부터 던지지 마!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울컥 증후군이 올라오는 그 상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공감하시죠? 하는 이런 상황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주 우아하게 맞불을 놓았습니다. 라고 하지만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질풍노도 중2 그 병에 들어있는 자녀에게 말할 때는 워워 100번을 해도 또 워워 1000번을 해도 안 되네 워워 게다가 나는 갱년기야 중2를 이기는 갱년기 아줌마야 이거를 잘 고민하고 나면 워워가 진정성 있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 표정을 바꾸고 내 감정 상태를 이렇게 등을 돌려서 나 왜 이러니 하면서 이렇게 바로 보고 잠깐만 좀 더 고민해보자 라고 하게 되면 그 관계는 정말 남들이 봤을 때 아니 어떻게 부모와 아이들이 저 정도의 관계가 되지만 그 잠깐을 참지 못하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갱년기 아줌마 아저씨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아이가 중2병이라 북한의 그 군대도 이길 수 있다는 그 중2병인데 그걸 이기는 갱년기 아줌마와 아저씨들의 그 성향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다 네 잘못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모든 게 와장창 깨버리고 어떨 때는 그냥 평생 대화도 안 하고 뭐 아빠가 직장에서 퇴근하고 들어오면 그냥 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엄마 얘기하면 엄마는 또 그래 엄마는 왜 그래 엄마는 왜 그래 엄마 또 그래 얘기 들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갱년기 아줌마가 중2의 질풍노도의 그 중2병을 앓고 있는 자녀에게 뭔가 실수를 한 거죠. 그러면 엄마는 왜 그래? 아빠는 왜 그래? 또 그래! 이 얘기를 듣는 거죠. 아, 됐어! 뭐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아우, 이럴 때 나는 결혼 안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다행이죠. 하지만 잠시 멈춤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나와 아들은 존중과 신뢰의 관계를 쌓으면서 엄청난 유익을 누렸습니다. 이거 엄청난 유익을 누렸습니다. 거짓말 아니겠죠. 지금 앞의 상황을 보세요. 이야 이렇게 폭발할 것 같은데 아이가 생각해도 이 정도면 폭발해야지. 우리 엄마 아빠 폭발할 때 됐는데 이런데 안 해요. 그러면 아이는 이거 뭐지? 약간 두려워지면서 나도 그럼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씨 아빠 엄마가 좀 뭔가 해야지 나도 하는데 답답하지만 애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관계가 우아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덕을 넘는 거죠. 아니 언덕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말라야의 최고봉에 K2나 뭐 이런데 요세미티의 암벽을 타는 그런 느낌을 그래서 거기를 넘어가는 어려우시겠어요? 자, 그래서 자녀를 키우고 가정생활을 한다는 건 수행입니다. 잠시 멈추고 하던 일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고, 감정, 행동의 패턴이 너무 깊게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나다. 나는 원래 이렇다. 나 이렇게 살다 죽을래. 약간 이런 느낌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깊게 고정되어 있어서 잠시 멈춤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 뭘 멈춰?
이걸 어떻게 멈춰? 이걸 멈추라고? 그게 말이 돼? 내가 이렇게까지 참고 있는데 더 멈추라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멈추냐고 내가 이렇게까지 참고 이렇게 제가 제 친구들 이제 정말 친구의 자녀가 잘 없어요. 결혼들을 안 해서. 근데 이제 대학교 때 아주 공부 잘했던 친구가 이제 아들이 있는데 얘가 30이 넘도록 직장도 안 가고 공부도 잘 안 하고 정말 아침에 깨우기도 짜증이 나니까 얘가 매일 염지를 돌리면서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러다가 잔소리를 한마디씩 한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야, 그 잔소리를 안 해봐. 그 걔 인생이야. 왜 네가 30 넘도록 걔 밥을 떠먹이냐. 그랬더니 야, 정혜야. 이게 말이 되냐? 야, 내가 이 정도까지 잔소리를 하고 그나마도 참으면서 하고 걔 입장에서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걔가 이 정도 왔지 그거 안 했으면 걔 그 정도까지도 안 왔어 이러는 거예요. 잠시 멈춤이 어려운 거죠. 잔소리를 멈췄다면 아이는 자발적으로 움직였을 거예요. 근데 야, 정혜야, 너가 걔 상황을 못 봐서 그래. 야, 내가 열불나 죽을 것 같거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그 열불나 죽을 것 같은 그 모습을 보는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 그거를 참는 거를 보는 그 아이의 마음은 아마 잔소리를 하는 엄마보다 훨씬 더 존경하고 더 사랑하게 될 텐데, 말도 안 돼. 야, 너가 상황을 못 봐서 그래. 내가 이 정도까지 하기 때문에 걔가 이 정도까지 온 거야. 요 말을요, 그냥 만나서 한 3-4시간 얘기하는 동안 계속 쳇바퀴 돌듯 하면서 나중에는 제가, 그래, 그럼 맘대로 해. 난 모르겠다. 약간 제가 KO 되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못 보는 거예요. 너무 밀착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이게 등잔 밑이겠거니 해야 되는데, 이 등잔 밑이 아니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이게 빛이 보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약간 멀리 보여야지 이게 책도 보이고 이 상위에 뭐가 있는지도 보이는데 계속 이렇게 하고 이게 삶이야. 이게 삶이야.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안타깝습니다. 잠시 멈춤이 어렵거나 일상의 업무에서 좀 더 벗어나고 싶다면 다음에 훈련을 해봅시다. 뭘 해야 될까요? 그래서 내일은 잠시 멈출 때 그럼 이렇게 훈련을 하세요 하는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자, 짧게 명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샴, 샴, 샴. 잠시 멈춤이 어려울 때 물리적인 방법으로 호흡을 좀 늦춘다거나 고요히 한다거나 생각이 한쪽으로 매몰되어 갈 때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따뜻한 차로 장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 잠시 앉아서 2분에서 3분 정도의 명상을 하는 것, 쳇바퀴 같이 돌아가는 그 순간을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을 보면서 어떤 방법으로 잠시 멈춤을 규칙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점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음, 음, 음.
호흡을 손 바닥에 열을 냅니다. 지금처럼 잠깐 멈추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멈추려고 보면 특히 막 게임을 한다거나 내가 뭐 습관적으로 좋아하는 것, 멈추고 싶지만 멈출 수 없을 만큼의 어떤 매력이 있는 거를 행하다 보면 그게 참 어렵죠. 고삐를 꽉 잡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잠시 멈춘다는 건 대단한 의지와 인내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토요일 날도 그 마사지를 좀 할까 하는데요. 효과가 생각보다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아주 부드럽게 하고 통증도 좀 덜고요. 그래서 목요일 날 해보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토요일 날 3시 반 수업이지만 늦어도 3시 20분까지 오시면은 조금 더 섬세하게 10분이라도 더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비 오는데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특히 관절이나 허리 안 좋은 분들은 아주 조심조심 잘 움직이셨으면 합니다. 완다나님, 여문주 선생님, 김정진님, 김미정님, 이라이트님 병이 괜찮나요? 이숙경 선생님, 이화실 선생님, K컬처 K랭기지님, 김지혜 선생님, 아유 수고하셨어요. 김지혜 선생님 매일 봤습니다. 천천히 보고 드릴게요. 몰리님, 김지희님, 최은실 선생님, 행운님, 준세실리아님, 오진영 선생님 오셨네요. 김정진님, K컬처 K랭기지님, 이화실 선생님, 여문주 선생님 모두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